양시장이 주말을 앞두고 약세 흐름 뚜렷합니다. 현재 오후장에서도 거의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내년에 있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뒤덮게 되면서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뺏긴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락세로 진행이 되는데요. 1.5% 정도 밀리면서 2319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최근 수준과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오르는 모습인데 4조 원대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코스피 시장 하락으로 출발해서 점차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형성이 됐는데요. 오장 들어서 약간 낙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320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에서는 일단 외국인 쪽 매도 나타나고요. 현재는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1,162억 원 팔자세로 집계되고요. 다만 기관 쪽에서는 현재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2,000억 원 넘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보시면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게 나타나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밀리는 섹터는 바로 비금속 광물 섹터입니다. 현재 3%대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내부 종목들 가운데 그동안 이 소재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장 급락하면서 비금속 광물 섹터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약품 섹터도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 않고요. 이 제일파마홀딩스라든지 제일약품 같이 개별적인 종목들만 살아남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크게 빠지는 모습으로 현재 의약품 섹터 2.6%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있고요. 종이목재 섹터도 2%대 내림세로 현재는 집계됩니다. 그 외에는 기계와 전기전자 섹터까지 거의 2% 가깝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살아남는 섹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구간 빨간불이 들어온 섹터는 바로 전기가스 업종과 통신업종 두 가지인데요.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에 대한 효과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전력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한전이 그동안 적자에 굉장히 시달리는 모습이었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면서 이런 적자폭 축소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은 역시나 연말로 갈수록 또 시장이 불안할수록 방어주적인 성격, 배당주적인 성격이 크게 부각되는데요. 오늘 통신 관련 종목들도 버텨주면서 현재는 강보합권 시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험업종이나 증권업종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어주 쪽으로 음식료품 섹터도 현재는 1% 안쪽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낙폭이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종목들입니다. 현재는 분위기가 어둡다 보니까 전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데 더 빠지는 쪽도 있고요. 더 오르고 있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투심이 좋지 못한데요. 삼성전자 보시면 1.6%대로 하락하며 58,000원 바닥 정도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기관은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고요.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밀렸던 SK하이닉스 여전히 1.7% 하락세입니다. 77,900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배터리 쪽이 또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3%대까지 내림세가 낮아졌고요. 현재는 455,500원 구간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난밤에도 이 8%대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도 영향에서 피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도 삼성 SDI 2%대로 하락하며 62만 1,000원 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대체적으로 하락하고요. 오늘 낙폭이 큰 섹터가 또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있겠죠.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성장주들에게는 독이 되는 그런 시세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 보시면 네이버가 거의 3% 가깝게 밀리며 17만 9천원 그리고 카카오도 포스코홀딩스에 밀리면서 이렇게 좀 시총 순위가 바뀐 모습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5만 원대 초반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인데요. 현재 구간 2.5% 밀리며 53,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 현재는 1% 안쪽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15만 8천 원 선 터치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상승장 속에서도 먼저 좀 매를 맞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는 약간의 시세 방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캔들 자체도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시초가 대비해서는 많이 낙폭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항공 관련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인데요. 여객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마저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현재 항공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도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오늘도 보시면 티웨이 항공이 6% 오른 2,425원, 아시아나 그룹주들도 상승하고 있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 강보합권 수준, 아시아나 항공 강보합권, 제주항공도 보합권 정도에서 13,9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주들 상승하는 종목들이나 이렇게 방어하는 시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아래쪽으로는 화학 관련 종목들인데요. 화학 관련 종목들도 크게 밀렸다가 이번 달 들어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오늘 대한유화가 4% 상승하며 17만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3% 오르며 17만 8,500원 지나가고 있는데 이 롯데케미칼 쪽에서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롯데지주와 롯데물산이 참여를 해서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주식 210만 5,692주를 약 3,011억 1,400만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정확하게 내년, 그러니까 1월 31일부터 취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학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 분위기가 더 좋지 않습니다. 현재 구간 낙폭이 더 늘어나네요. 거의 3% 가깝게 밀리면서 694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거래대금은 4조 원대 초반입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분봉 차트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장 출발 자체도 좀 불안했습니다. 700선 약간 이렇게 위쪽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왔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2%대 내림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700선에서는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일단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 1,081억 원 사자세로 관측되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1,000억 원 넘는 물량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화가 있는데 장중 내내 매도를 기록하다가 현재 구간에서 매수로 전환되며 현재 36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둘러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현재는 하락하는 종목들밖에 없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 셀트리온은 램시마 SC의 미국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 밀린 64,200원, 셀트리온 제약은 1% 하락한 7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쪽이 좋지 않았고 배터리셀 쪽이 좋지 않았는데 2차전지 소재라고 살아남을 리가 없겠죠. 에코프로비엠, LNF 동반 3%대로 급락하는 시세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카카오게임즈 같은 종목들도 3%대 낙폭입니다. 펄어비스 5%대까지 밀리며 42,250원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좋지 않았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시세를 좀 선방하는 쪽을 둘러보면 바로 콘텐츠 그리고 엔터 종목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1% 정도의 제한적인 낙폭이고요. 86,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CJ ENM도 마찬가지로 양봉과 음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가량 하락하며 103,900원 기록 중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일단은 양봉으로 전환됐습니다. 1.3% 하락한 67,000원의 시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어제 3%대로 올랐는데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오늘 내려주고 있고요. 4%가량 하락하면서 157,500원 기록 중입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년 국제 금 가격이 최대 4,000달러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금값은 온스당 1,800달러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루크키에너 스위스 아시아 캐피탈 CI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값이 4,00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봤습니다.
1분기쯤 되면 많은 국가의 경제들이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게 할 것이고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을 순식간에 높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금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조용하게 좀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확실하게 금 관련 종목들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엘컴텍 오후장에서 급등하면서 25% 급등한 1155원 지나가고 있고요. TKG 애강이죠. 정산애강이라는 종목명으로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 5% 오른 151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들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미스터트로트 관련 종목들입니다.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첫 방송을 어제 했는데요. 첫 회부터 시청률이 2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신화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시즌 1 때의 기록을 좀 넘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 오상자일 같은 경우 메인 스폰서가 부각되며 오늘장 움직였고요. 현재는 탄력 좀 줄었지만 2% 오른 5,26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조선 역시나 9% 급등 중이고요. 현재는 2,71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